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온라인 입문 강좌 여민학당 강의를 맡은 김동석입니다. 상반기 강의에 이어 하반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21페이지 23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상반기에는 본문 이외에 주자 주석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본문 위주로 강의를 하고 주자 주석은 생략하고 그 대신에 필요할 때 제가 그대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장문 10세 가지야 입가 자왈 은인어 하려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며 주인어 을려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기혹 개조자면 수 100세라도 가지하니라. 자장이 질문하였다. 10세를 알 수 있습니까? 10세라는 것은 10개의 왕조를 말하는 건데 인간 세자가 곧 한 왕조를 가리키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은나라는 아래를 따랐으니 들고 보탠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들고 보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혹 주나라를 이어받은 왕조라면은 비록 100개의 왕조라 할지라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질문인데,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옛날 고대 중국 왕조를, 이 상고의 왕조를 요순 시대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이어지고 전국시대를 마무리한 왕조가 진나라, 열강들이 버티고 서로 각축을 하다가 진나라 진시 황제가 통일을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보통 3대, 세대라는 대자를 써가지고 3대라 그럽니다. 그 옛날 그 3대 때의 문물 제도가 괜찮았다. 대체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하나라를 이어받은 은나라, 은나라를 이어받은 주나라의 예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올 왕조도 이런 걸 참고할 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자장의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제를 이어받았으니 그 중에서 하나라에 의해서 보탠 것, 뺀 것 이런 것을 비교해서 알 수 있고 주나라도 역시 은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나라의 이후에 오는 왕조라 할지라도 다 알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석을 보면은 은, 인, 주, 인, 요 인할 인자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따른다는 뜻으로 새기시고요. 소는 물론 드러내는 감하는 것이고 이건 보태는 것인데, 주석을 보면은 인한 것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삼강오상이다. 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근본 원리, 바꾸고 말하면 오상은 오륜이 되겠습니다. 삼강오륜 그러죠. 삼강오륜을 주석에서는 삼강오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이어받은 것은 삼강오륜이다. 소손이 가감한 제도는 문질 삼통이다. 이런 말이 주석에 있는데, 문은 그럴 문자는 형식, 질은 내용, 바탕, 이걸 말하는 건데, 왕조에 따라서 외면적인 형식을 중요한 왕조도 있었고 내면적인 내용을 본바탕을 중시하는 왕조도 있었고, 삼통이라는 것은 역법체계, 왕조가 바뀌면은 역법을 바꿉니다. 아주 중요한 그 중에 바꾸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월 달을 어느 달로 언제로 시작하느냐, 동지가 있는 달을 정월로 삼는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정월 다음 달을 1월로 삼는다. 아니면 정월 이전 달을 1월로 삼는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그 정월달, 1월달, 세수, 한 해의 첫 달을 어느 걸로 삼느냐, 그 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각 삼왕조에서 각각 세수로 삼은 그 체계가 3가지니까 그것을 삼통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은 음력 1월달을 자축인묘 이 12지로 이 배당을 하면은 자축인 중에 인월을 우리가 현재 오늘날 쓰고 있는 음력의 정월달이 되고요. 이걸 한나라 때의 역법 체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나라는 한나라 달력 현재 음력 체계를 기준으로 말하면은 음력 12월 달을 정월달로 삼았고, 주나라는 음력 12월 달을 1월로 정월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시면은 하정근인, 상정건축, 주정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나라는 인월을 정월로 삼았는데 그것을 인통이라고 그러고, 상나라나 은나라나 같습니다. 원래 상나라인데 중간에 은 땅으로 수도를 옮기는 바람에 이제 그 뒤로 은나라 그러는데, 상나라나 은나라나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상정건축, 상나라는 축월을 정월로 삼았고 지통이라 그런다. 주나라는 자월을 정월로 삼았고 천통이라 그런다. 조금 판서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북쪽 하늘을 밤에 쳐다보면은 북극성이 여기 있습니다. 북극성이 있고 이걸 북쪽이라 그러고요. 여기 남쪽이 되겠습니다. 요걸 12지로 나타내면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는데 근인이 뭐냐? 자축, 인묘, 북두칠성이 밤하늘에 보면은 제가 뭐 그림을 정확하게는 못 그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돕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북두칠성 이걸 이제 이 바가지에 해당되고 이게 자루에 해당되는데 이 자루가 가리키는 방향을 근이라 그럽니다. 근인 그러면은 인 방향을 가리킨다. 인월을 요달을 정월로 북두칠성이 인 방향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삼는다. 이것이 우나라의 역법이다. 그 다음에 은나라는 축 방향을 가리킬 때 요 시점을 요 달을 정월로 삼았다. 근축, 주나라는 근자 이렇게 해서 정월달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지구 공전 궤도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매일 1도씩 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구가 이 공전 궤도상에 있었다 그러면은 해를 기준으로 해 반대 방향에 별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내일 지구가 1도 정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했을 경우에는 태양이 육안으로 보기에 태양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별하고 1도 각도를 벌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별은 해를 기준으로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1도를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달이면은 이 정도, 석 달이면은 이 정도 별이 이렇게 물러나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해가 동에서 한 번씩 회전할 뿐만 아니라
별도 회전을 하는데 각도를 1도씩 벌린다. 그래서 북두칠성도 매일 이쪽 이것은 전구 북극에서 내려다본 그림이기 때문에 별이 이쪽으로 시계바늘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은 별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육안으로 북쪽 하늘을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북두칠성이 한 바퀴를 돌 뿐만 아니라 하루에 공전 궤도를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도, 석 달에 90도, 이런 식으로 북두칠성이 이동을 해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1도씩 움직이듯이 이것도 하루에 1도씩 움직여가지고 이동을 해 가기 때문에 태양의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한 달에 거의 30도씩 움직이는 셈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이 바뀔 때마다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위치가 좌측 인묘 12등분 했을 때 한 자리씩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23장 삼통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23장을 마치고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비기귀 제지는 첨야요 견의 불위는 무용야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기귀, 그 귀신이 아니다. 말열자, 그런데도 제지, 그 귀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갈지자는 귀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그 귀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요. 견의 불위, 의를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용, 용기가 없는 것이다. 기귀, 그 귀신이 아니다. 자기가 제사 지내야 할 귀신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조상이 아닌 남의 조상을 제사 지낸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귀신이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비기인,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 기인은 적임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기자에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장을 끝으로 위전편을 마치고 제3편 8일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장입니다. 공자위 계시하시되 8일 무어정하니 시가이냐면 석불가 이냐리요. 공자께서 이럴 위자는 제3자를 두고 비평한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상대방이 앞에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 말할 때도 위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8일로 무어정, 뜰에서 정은 뜰 마당, 마당에서 8일로 춤을 추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이 시자 8일 무어정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인, 인은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차마 어떤 일을 한다. 잔인하게 행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차마 못한다. 우리가 뭐 차마 못한다. 그 차마 뭐뭐 한다 할 때 인자가 바로 이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차마 행한다면은 석불가이냐, 어떤 일인들 어떤 일을 차마 하지 않겠느냐, 잔인하게 한다, 모질게 비정하게 저지른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8일이라는 것은 춤 이름인데요. 이런 8일에 이런 춤추는 춤출 때 열을 지어서 춤을 추게 되니까 그 춤출 때 짓는 열을 가리키는 말이고, 8은 8사람, 한 줄에 8사람 늘어서서 춤을 추는 것, 이것은 곧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춤추는 제도이다. 그런데 계시라는 사람은 노나라의 대부에 불과한데, 노나라 임금은 주나라는 천자로서 제일 등급이 높고 천자, 그 다음에 각 그 제후국이 있는데 제후국은 천자에 보다 등급이 아래죠. 대부는 그 제후국의 임금의 신하, 손아래 신하인데, 이런 사람이 천자가 추는 형식의 춤을 추니까 이건 참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은 무슨 일인들,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석에 보시면은 천자는 8일로 춤을 추고 제후는 6일, 대부는 4일, 일반 사람은 2줄 이렇게 돼 있고, 논자에 따라서 제후는 6줄로 각각 한 줄마다 6인이다. 그러면 6, 6이 36명이 함께 춤을 춘다. 대부는 4줄이니까 4, 4, 16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매줄 줄수에 줄만 줄어들지 매줄에 8명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으로 넘어갑니다. 삼가자 이옹철 이러니 자왈 상류 벽공연을 천자목목을 해쥐어 삼가지 당고. 삼가라는 집안에서, 삼가의 집안에서 옹으로서 옹시에 나오는 가사를 부르면서 철상을 한다. 제사를 지내고 제상을 거둔다. 이 삼가도 역시 아까 이 계시도 삼가에 포함되는 사람인데, 노나라의 세 집안, 권력가 집안을 가리킵니다. 전부 다 형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를 맹손, 가운데를 석손, 끝아들을 끝집안을 개손시, 맹손시, 석손시, 개손시, 맹손시를 중손시라고도 하는데, 이 세 집안을 삼가라 그럽니다. 그 노나라 임금을 무시할 정도로 강성하다 보니까 8일 무도 추고
재상을 거둘 때 천자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공자가 비판을 하는 거죠. 상유벽공 천자목목, 이거는 옹이라는 시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상유벽공, 벽공은 벽은 임금벽 그러는데 여기서는 제후, 천자 밑에 있는 각 제후국의 제후를 말하는 말이고요. 상유벽공, 상은 도운다, 돕는다. 서로상자는 상이고 상, 재상 이럴 때는 돕는다. 임금을 돕는 사람을 재상 그러죠. 임금 바로 밑에서. 여기서도 돕는다는 뜻으로 상, 장. 그래서 작은 글자로 상, 거성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발음을 낮고 길게 하면서 뜻도 거기에 맞춰서 돕는다는 뜻으로 새겨라 는 뜻으로 작은 글자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상유벽공, 돕는 것은 벽공이고 유자는 그물에 굵은 끈을 보통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다 비동사처럼 쓰였습니다. 돕는 사람은 제후들이고 천자를 돕는 것이죠. 천자가 제주니까. 천자목목, 천자는 엄숙하다, 경건하다. 제사 지내는 광경을 이렇게 읊은 그 시로 읊은 것인데 이 시를 읊으면서 천상을 삼가에서 한다. 상유벽공 천자목목이라는 노래 가사를 해 취여 삼가지당. 어찌 삼가의 마당에서 취했단 말인가. 따다가 공시의 내용을 따다가 노래를 하면서 철상을 하는가. 취자는 그 가사를 부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2장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삼가자 이옹철 이러니 자왈 상유벽공이언을 천자목목을 해취어 상가지당고. 오늘 어느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3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